뭐 미국은 중동이 무슨 패밀리 비즈니스 시장인 줄 안다. 자기네 가족 단위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없이 그 가족들의 뒷만 대주는 그 시장인 줄 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어쨌든 중동 국가의 어마어마한 외교 활동 그 과거에 펼친 거는 결국에는 어쨌든 중동에 석유가 있었기 때문인 거겠죠. 그럼 앞으로는 두 국가당 관심이 이제 석유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 좀 낮아지니까 중동 국가의 관심도 확실히 떨어지는 건가요? 중국이 두 가지가 안 되잖아요. 자원 자급자족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식량이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 있는 땅을 개척하고 뭐 하면은 할 수 있지만 이 자원을 하는 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수입을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동과 자원을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도 얽혀 있고 사우디하고도 얽혀 있고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우디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이런 중동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예, 한국의 기술을 원하는 것처럼 중국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눈길이 중국과 한국에 가 있는 거고 사실 뭐 중국에 더 가 있죠. 동방정책. 그들의 그러니까 중동은 다 동방정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하고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좀 더 친해질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갈수록 더 세질 겁니다. 그랬으니까 뭐 중동에서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바꿨다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눈치를 볼 것 같아요. 그게 단순하게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또 대놓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뭐 사이가 멀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쿠바와 같은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 국가들은 미국의 중요성을 알아요. 미국이 눈치를 보네요. 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적으로 미국한테 하는 얘기는 아주 지속적으로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말 좀 들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80년 동안 미국말 얼마나 잘 들어줬냐는 애들. 석유 하라면 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럼 좀 우리 말 좀 들어라. 우리 지금 필요한 건 니네가 좀 해달라 이건 거고요. 미국이 그 부분을 사실 못한 부분이 있죠. 미국 실수도 큽니다. 마음 못 잡은 거죠. 정확하게 뭘 원하는데요? 뭘 원하겠습니까? 만약에 사우디의 지금 왕세자라면은요,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군사력과 뭐 기술과 뭐 돈인가요? 맞아요. 군사력과 기술이에요. 근데 그 무엇보다 미국한테 원하는 거는 군사력이죠. 근데 군사력이니까 최첨단 무기를 미국한테 원하고 그리고 핵발전. 그러니까 이란도 핵발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효율성 때문에 핵발전 하겠다. 평화적인 전기 생산 하겠다고 했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지금 하는 거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전력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는 더 있는 거 있죠. 핵을 하면은 농축할 수 있는 거고 농축하면은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하고는 못하죠. 미국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라이센스 받은 한국과 원자력 발전을 한다면 핵 못 만들잖아요. 그게 미국은 안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풀어달라는 거예요. 상무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원자력을 하고 싶은데 플루토늄 추출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런데 사우디는 그걸 자기는 해달라는 거고 미국의 고민이죠. 근데 미국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못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리 뭐 사우디하고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많이 굉장히 좋지만 이스라엘은 미국한테 원하는 거 하나예요.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지금은 뭐 많은 외교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적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결정적인 순간에 이 국가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우리만 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제일 골치 아픈 게 이란이 핵 가질까 봐 제일 골치 아픈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둘이 손잡고 이란을 막으려고 그랬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됐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것은 미국한테는 첨단 무기와 핵 시설이라고 저는 봐요. 핵무장을 하는 이유는 침략을 위한 거라기보다 어쨌든 혹시 모를 여기 워낙 내전이 이런 게 많았으니까.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이란 때문에 그럼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UAE가 우리하고 핵 발전했잖아요.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농축이 우리는 정말 평화적인 발전을 위한 평화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러시아 중국과 핵 발전할 수도 있죠. 과거에 근데 뭐 중동과 미국에서 미국이 9.11 테러를 일으킨 곳은 어디였던 거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9.11 테러를 한 친구들이 오사마 빈 라덴인데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 국적이죠. 그러니까 사우디 국적인데 사실 아버지는 예멘 사람이에요.
예멘에서 사우디로 와서 건설업으로 성공한,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현대건설 회장 정도 되는 아버지가, 그러한 중동의 그 건설이 바로 이 오사마 빈 라덴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11 테러까지 그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었던 혹시 뭐 우리가 모르는 이유 같은 게 있나요? 큰? 무엇보다도 오사마 빈 라덴이 굉장히 근본주의자거든요. 근본주의자라는 거는 꼭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별로 안 좋은 뜻으로 쓰는데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어도 뭐 문자 그대로. 근데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이슬람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할 때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웃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인데 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침략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싸우느냐.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소련의 침공을 받은 게 아니라 무슬림들의 땅인 아프가니스탄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 소련 놈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내야 되는. 그래서 그러한 오사마 빈 라덴의 그러한 선전에 이끌린 많은 중동의 그 아랍인들이 와서 싸웠거든요. 이들 때문에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소련이 자체적으로 끝낸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89년 2월 달에 소련이 다 철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오사마 빈 라덴은. 근데 그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다음에 사우디까지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놀래가지고 미국을 불러들였잖아요. 그때 오사마 빈 라덴은 우리 예언자의 땅인 신성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이라는 이교도들을 불러서는 안 된다. 사우디 왕정에다가 야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웠던 전사들이 있는데 우리 전사들이 충분히 이라크를 막을 수 있다. 근데 우리 김 작가님 생각해보세요. 김 작가님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용병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미군 부르주지 마세요. 미군 안 부르시겠습니까? 부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부르죠. 게임이 상대가 안 되는데 두 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이 그때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우디 내 나라 이게 제대로 된 이슬람 국가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핵은 미국이다. 미국한테 한 방 먹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말만 무슬림이지 미국 말에 꼼짝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면 얘네 왕을 하나하나 없애는 것보다 더 빠르게 뭘 해야 되냐. 미국을 때려서 그러니까 뱀의 대가리를 치면 뱀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뱀 대가리를 치면 중동 국가들이 제대로 된 이슬람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친 게 그게 9.11입니다. 되게 위험한 그렇죠. 생각이네요. 예, 근데 9.11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니고요. 1년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훈련도 거기서 다 받았고. 네. 우리가 근데 과거에 사실 그런 뉴스나 이런 걸 접하는 것들, 사건이 중동에 특히 이런 것들이 좀 뭐 많았잖아요. 뭔가 포로 같은 거 잡아서 잔혹하게 뭐 죽이는 사건도 많았는데 중동에만 유독 뭔가 극단주의자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많다기보다는 네. 극단주의자들이 자주 보도가 되죠. 그냥 우리도 사람이 개를 물면 신문에 나오죠. 개가 사람 물면 신문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은 것처럼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시끄러운 문제를 내서 그러죠.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받는 사람은 대다수는 현지에 있는 무슬림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보다는 현지에 있는 무슬림들. 근데 현지에 있는 무슬림들이 피해를 받는 거는 그렇게 큰 뉴스가 되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극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죠. 제가 또 자료 찾아보니까 2016년 국교를 단절했던 사우디하고 이란이 지난 3월에 중국에서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중동 국가들이 싸우지 않고 협력하기 시작한 건지도 궁금한데 교수님은 그걸 차가운 평화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국이 서로 외교 관계를 끊었잖아요. 2016년 1월 2일 날 끊었는데 외교관계 끝나면서 이제 대사관을 폐쇄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란에서 극렬주의자들이 그래서 불지르고 그러는 바람에 사우디가 도저히 못 찾고 끝냈는데, 근데 7년 후에 다시 대사관을 재개한 거예요. 외교관계 재개한 거고. 시작. 예. 그러면 우리가 대사관계를 열었다고 해서 그 나라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많은 대사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그 나라에 더 좋은 건 아니고 서로 열어주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뭐 관계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대사 있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외교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시작하느냐? 이 싸움이 계속되면은 서로가 불편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쉽게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내엄도 해고 여러 가지를 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변에 싸웠던 사람들과 그대로 관계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 발전시키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란이 후원하고 있다고 사우디에서 믿고 있는 그 예멘의 후시 반군이 또 2019년처럼 미사일이나 날려가지고 네온 공사장에다가 엉망 만들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걸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싸운 걸 모두 정지시키는 거고, 이란이 상황이 좋았다면 이란이 사우디의 말을 그렇게 쉽게 들어줄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란도 상황이 안 좋거든요. 히잡 시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서로의 필요성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계는 열고 싸우지는 말자. 그래서 그게 차가운 평화죠. 평화는 평화인데 이게 따뜻한 평화는 아니고 차가운 평화. 따뜻한 느낌은 아니네. 따뜻한 느낌은 아닙니다. 예, 차가운 평화고, 양국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로 뭐 불가침 조약을 하고 뭐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는 중동 국가들이 싸우거나 전쟁하기보다는 조금 협력하고 평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사실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중동은 하루도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20년 동안.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싸워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면 낫죠. 근데 결과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때 있는 사람은 거의 그대로 있고, 싸움은 계속됐고, 피해는 엄청나게 많고, 나라 발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야,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20년 동안 싸웠는데 손을 내려놓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좀 서로 협력하고 이런 게 뭔가 미국에게는 안 좋은 건가요? 왠지 저는 뭐 제가 워낙 뭐 전쟁 영화나 뭐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가, 뭔가 미국이 이제 각 국가들의 전쟁 물품을 팔았다든가 뭐 그런 영화에서 봤던 것 같긴 한데.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란에다 투자도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서로 얽히면은 싸움하기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네. 서로가 필요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에다 많은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제동을 걸었죠.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이란에 제재하는 제재는 지켜야 된다. 그럼 미국의 제재에 따르다면은 사우디가 투자할 수 없죠.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로서 이란도 지금 독자적으로 뭘 하기는 좀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느 정도로 좀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아휴 그동안 많이 써서 힘들다, 서로 우리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 좀 내려놓고 장모가님 좀 냉각기를 갖자, 관계도 정상화시키고 그런 단계. 근데 실제로 미국이 이제 각 국가들의 전쟁 물자나 이런 걸, 무기나 이런 걸 좀 팔긴 했나요? 미국 무기 중동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병력이나 능력이 없어도 미국 무기를 막 사줬어요.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어차피 미국의 그 군사력인 도움을 받으니까. 오바마 때는 그거가 조롱됐습니다. 아니, 하지도 못하는 거 왜 사갔냐, 이런 말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괘씸하죠. 괘씸하네요. 괘씸하죠.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80 가지고 싸웠잖아요. 네. 1배럴당 $80를 가지고, 네. 미국은 $80 이하로 내려가야 되고, 사우디는 $80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야 되냐면, 지금 석유를 비싼 값에 팔 시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 빨리 팔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자꾸만 내리라고 사우디한테 압력 넣었을 때, 아주 청사의 길이 남을 발언을 무함마드 빈 살만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는 미국 경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멋있네요. 그 자국민들한테는. 네네. 우리 사우디는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위해서 왜 우리 사우디 경제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원하는 게, 미국한테 원하는 게 뭔지 그냥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는데, 중동의 모 국가에서 꽤나 힘쓰는 분이, 왜냐면 미국은 이 중동이 무슨 자기네들 패밀리 비즈니스 시장인 줄 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이 잠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잠깐 집을 비울 텐데, 야, 그렇다고 너 아무도 하지 말고, 내가 아는 애들 있어. 한국이, 영국이, 그 다음에 독일이,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하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황당한 거죠. 너 집 비우면 너하고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는 중국이하고 할 건데. UAE가 그랬어요. 우리는 중국이하고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하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5G를 깔았죠. 5G 까니까 미국에, 야, 하지 마. 너 그거 화해하면은 너하고 전화통화하기 힘들다. 걔네들이 전부 다 도청해. 그러니까, 그럴 일 없어. 야, 하지 말이니까. 그거 말고, 우리 있잖아. 한국이 있고, 한국에 삼성이 있잖아. 이런 애들하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야, 근데 내가 너한테 F-35를 팔기로 했는데, 나 F-35 아무한테도 안 파는데, 내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도 너한테 팔라고 그러는데, 나 그럼 넌 못 판다. 너 그 중국애하고 손 떼야지 내가 F-35 팔게. UAE가 뭐랬는지 아세요? 안 사. 안 사. 우린 그냥 저기 프랑스 애들한테 살 거야. 라팔 들어온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강하고는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에 드러나는 거예요. 미국은 중동이 무슨 패밀리 비즈니스 시장인 줄 안다. 자기네 가족 단위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없이 그 가족들의 뒷만 대주는 그 시장인 줄 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중동 입장에서도 좀 한은 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 말고 한국하고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또 좋을 거고. 또 보니까 뭐 7월 25일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주주의 암흑의 날이라면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고 내전 얘기가 나온 이스라엘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거는 사실은 이 자세한 얘기 들으시려면 우리 성일관 박사를 모셔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성일관 박사한테 들은 풍월만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거나 뭐 할 때마다 사법부가 행정부를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네탄야후 정부가 사실 네탄야후라는 사람의 색깔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본인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연정의 대상들이 구급파예요. 이 구급파들은 말 그대로 국제사회가 봤을 때는 뜨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팔레스타인 애들 다 쫓아내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게 법원을 통제하는 법안을 원하는 거예요. 법원이 간섭 못하도록 우리 행정부가 하는 대로 다 법인 만들게 되고 하는 대로 다 하게 만들겠다. 입법부에서 만드는 대로 그냥 다 통과돼 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그건 아니지. 그래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타냐후가 지금 아이 그건 아니지 않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그럼 나는 연장 깰래 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면 네타냐후 정권이 무너져요. 그러면 지금 네타냐후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현직이기 때문에 안 잡혀 들어간 거거든요. 그 현직을 유지하려면은 이들 말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하고 드러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 법원이 우리 민주주의의 보루인데 민주주의의 보루마저도 끄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반대를 무시하고 지금 통과가 돼버렸죠. 내전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심각한 지금 분열 현상이 나오는 거죠. 김 작가 TV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중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들었는데요. 뭐 사실 국제 경제에 대해 국제 사회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는 것도 있고 뭐 교양 공부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미국 측에 생각해 보면 중동 측에 생각해 보면 각자 입장이 다 있는 것처럼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다 한국인 분들이니까요. 우리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중동에 뭔가 돈이 몰리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좀 어떤 거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개인분들한테 또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요. 기회의 땅은 맞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중동 국가들이 예전과 같은 중동 국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사가 필요하면은 공사 발주를 해서 돈을 모아놓을 테니까 빨리 공사를 해서 갖고 가라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파이낸싱을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돈을 갖고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받아가는 방식으로 파이낸싱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자국민들을 고용하게 만들죠. 사우디도 사우디화라는 걸 만들고 뭐 까따르화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박현도가 사우디에 공장을 세우면 공장에 뭐 굉장히 잘 되는 공장인데 반드시 사우디 사람 몇 명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5%만 써야 된다. 좋죠. 잘하면 일을 잘하면. 근데 사우디 애들이 일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대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현지 사람들을 반드시 의무 고용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거를 손실 처리하고 나오지 말라. 월급 주장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왔고요. 그중에 잘 선용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사우디가 있으면 이 친구가 관공서 일을 다 맡겨놓고 관공서 이 친구가 하면 잘하니까 예, 그렇게 쓰는 경우는 근데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중동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장밋빛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고요. 경쟁자들도 분명히 있고. 또 이제 큰 문제는 우리가 뭐 무바달라라든지 해서 그 소위 말해서 국부펀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부펀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좀만 더 있으면 사업을 더 잘하겠다. 그럴 때 투자처가 생기면 좋잖아요. 생각보다 투자자한테 돌려줘야 될 리턴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1%, 2%의 저리 융자도 아니고 두 자리 숫자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 1,000만 불을 투자하겠다. 오케이, 그럼 너무 고맙죠. 그런데 제가 반드시 1,000만 불에 대해서 두 자리 숫자의 이익을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UAE라든지 있을 때 벌써 지금 6개월, 7개월이 돼갔는데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로 어느 선에서 어떻게 투자를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도 지금 잘 안 잡혀 있고 이제 잡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리턴하기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기업에서는 투자는 좋은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나? 이거 그렇게 안 나올 텐데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금 뭐 딜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중동 돈 많으니까 들어가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기회의 땅이지만
그 많은 기회만큼 치러야 될 대가도 큰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저도 그렇고 우리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부든지 대기업은 알아서 잘해요. 그렇죠.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데는 뭐 네. 자기네들 맨파워도 있고 알아서 잘하는데, 나라가 발전하려면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중소기업들이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중동에서 뭐 할 때마다 이 중소기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대국에서는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뭐 상대국은 대기업 네. 원하겠죠. 건실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규모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저도 요즘 그런 편지 많이 받습니다. 내가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는데 조금만 투자를 받으면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데, 시제품 만들 지금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 그거를 좀 중동에서 받을 수 없겠냐. 그런 편지를 꽤 받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분들 한번 좋기 때문에 저도 한번 여쭤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투자를 안 해요. 이미 검증된 곳에? 예, 검증된 곳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이 기술을 하면은 100을 벌 수 있는데 100인데 내가 지금 50이 있는데 50이 모자란다면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것만 되면은 대박 터진다라는 그런 기술, 그 벤처기업처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국부 펀드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 중동에서 돈 벌기는 쉽지는 않다. 오늘 처음으로 교수님께서 김작가 TV에 나오셔서 중동 관련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중동과 관련해서 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뚫을 수 있는 시장이 중동이죠. 다른 데 다 막혀 있고,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들인데요. 너무 장밋빛 전망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그냥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뭐 제 성격 자체가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비관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중동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우리 중동을 볼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동 나갈 때도 그렇고 비하하는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거든요. 요즘 우리끼리 하는 얘기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방송에서 인터뷰하잖아요. 김작가 TV도 만약에 이거 전부 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중동 어느 나라에서는 자막 달고 나가고 있어요. 이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이 지금 중동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중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은 좋은데 자꾸만 비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국민 자체적으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로 과거에는 어떤 비하들을 좀 했었죠? 그냥 최근에 킨들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되죠. 킨들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이 정도 방송하는 거는 그렇게 하기는 크진 않는데, 킨들랜드 같이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에서 이런 채널로 해가지고 나가는 데에서 뭐 아랍 왕자를 뭐 호색한처럼 묘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좋죠. 이거 파장 너무 큽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해 못했던 게, 저거를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순간 뭐 옆에 부차적인 걸로 해서 살짝 뭐 그런 거나 뭐 게 아니라 스토리 자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명성이라는 건 쌓는데 100년 걸려도 부서지는 데는 하루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제품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한국 제품이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특히 매스미디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동에 대한 뭔가 잘못된 비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자, 다음번에 교수님과 또 중동에 대한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